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8차 과제인데요. 2020 학년도 평가원 기출문제들이에요. 우리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해가지고 치러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한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8차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11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나누기 3 해보면 3문항 정도, 3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단원이 확률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6번 문제는 가형 문제랑도 동일했는데요. A, B 사건에 대해서 뭐 독립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합사건이 이거고 이 사건이 3분의 2다. A가 얼마냐?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 확률에 뭐 합사건이다, 곱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A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B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얘가 의미하는 바는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만 일어난 거지. B만? 살찌는 예. B만 일어난 거라고.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 확률이 지금 3분의 2일 거고 합사건이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이 사건과 지금 이 사건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이 서로 배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한 게 합사건 4분의 3이 돼요. 맞죠? 그러면 4분의 3에서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바로 얘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분의 9에서 8 빼서 12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얘가 1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12분의 8이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12분의 9, 3분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12분의 9니까 4분의 3,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 합사건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 6월 모의평가 16번 4점짜리죠.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했어요. 그 얘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6의 4제곱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내수의 곱 얘가 12가 되는 게 도대체 그 중에 몇 가지냐 이거죠. 네. 그 개수를 카운트할 건데 이제 개수 카운트 이 4개를 곱한 게 12야? 막상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4점이겠죠. 근데 이런 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니까 1을 갖다가 4개 써가지고는 안 되겠죠. 11을 보면. 그럼 1을 3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머지 하나 제일 큰 게 6인데 12가 안 된다고. 그러면 1은 2개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개를 썼어? 그리고 12를 만들려면 1을 이제 다 썼으니까 2를 썼다 그러면 2, 6이 될 거고 1, 3, 4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의 합만 12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또 있나요? 12를 만들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죠. 그럼 1, 2개 쓴 건 다 끝났어. 그러면 1을 요번에는 한 번만 써보자 이거지. 1을 한 번 썼어. 그러면 그 다음 숫자 1은 못 쓰니까 2를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3개를 쓰면 8이니까 안 되잖아. 그럼 2를 2개를 써, 그럼 3을 써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2를 하나를 쓴다고 생각해봐. 2를 하나를 써? 그러면 3, 3 쓴다라고 하면 얘가 9이 18이니까 벌써 얘는 아웃. 그럼 1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1 하나 쓰는 건 다 끝난 거고, 1을 안 쓰면 2가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16이니까 안 돼, 4번. 그럼 2를 3번 써, 8. 곱하기 뭐 해가지고 12 못 만들어. 2를 2번 썼어. 그리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3이니까 1, 3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여기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개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나와버린다고. 근데 뭐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2고 6일 필요 없죠. 이걸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가 되죠. 그래서 4팩토리얼을 같은 거 2팩토리얼, 그래서 12가지가 될 거고, 얘도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고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 12 곱하기 3, 36이 돼버릴 거다 이거죠. 그럼 6의 4제곱에 대해서 36이면 6의 제곱이니까 약분되면 36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사건의 개수를 잘 카운트해버리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거야. 뜻이 어렵다는 거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8개 자리에 그냥 임의로 한 장씩 넣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 3, 2,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넣겠다 이거지. 그런데 8개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겠다. 자, 첫 번째 1 이하 아니잖아. 두 번째 2 이하 되네. 세 번째 3 이하 되네. 네 번째 4 이하 안 되잖아. 다섯 번째 5 이하 되네. 6 이하 되네. 7 이하 되네. 8 이하 되네. 이런 걸 의미해 준다 이거죠. 네. 다음은 두 자연수인데 mn 1부터 8까지인데 m보다는 n이 더 커요. n이 더 커. 그때 두 사건이 있어. 이건 뭐예요? n번 자리에 m 이하의 수가 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수가 오는 거. 그런데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네. 자,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얘가 8개의 자리가 있었던 건데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8개 자리가 있는데 K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K번째 자리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K 이하의 자연수 하나가 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7개가 여기에 나열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가 올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AK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를 나열해 줄 건데, 예. 자,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수가 오겠다라는 얘기는 K개 중, 그러니까 K 이하의 수라는 건 1, 2, 3 해가지고 K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K개 중에 하나를 뽑아. 뭐 얘를 뽑아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7개가 있는데 7개의 자리에 나열을 해줘. 벡터리얼. 그래서 8분의 K가 바로 PAK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8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n이 더 커.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오고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아닌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놓여있고 n번째와 n번째 자리를 제외한 6개 자리에 나머지 6장의 카드가 놓여있는 사건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역시 8팩토리얼. 그러면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수가 오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여기 m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n번째 자리에 n보다 작은 수 하나가 온다 이거지. n 이하의 수가 하나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보다 큰 n이 있는데 얘는 뭐야? n 이하의 수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하나의 수를 버렸거든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인데 하나 버렸으니까 n-1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라고. 하나를.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여기 뭐 m 이하의 수 어떤 게 왔고 n 이하의 수 어떤 게 왔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리 6개니까 지금 6개를 나열하겠다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8, 7에 56에 6팩토리얼 약분되고 얘는 m n-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나에 들어가는 거죠. 나에 들어가는.
그러면 두 사건이 독립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각각의 곱과 같다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요 확률이 뭐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PAM이라는 건 PAK가 8분의 K니까 8분의 M 곱하기 8분의 N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독립이 된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약분되고 8 곱해주면 여기는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할 거니까 8배의 N-1은 7N이 돼버리겠죠. 넘어가면 N은 마이너스 8 넘어가니까 8. 그래서 N은 8로 고정돼야 된다 이거죠. M은 그 이하의 수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사건 A, M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쌍의 개수. N은 8로 고정됐고 M은 프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이 뭐부터 뭐까지 되는 거야?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7까지 갈 수 있지. 왜?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7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 4를 대입해주고 4를 대입하면 뭐 2분의 1 나올 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나의 m에다가 3, n에다가 5 m에다가 3, n에다가 5, 4 곱하기 56 이렇게 할 거니까 16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 7 이걸 곱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한가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고 나의 식에다가 3, 5를 대입하면 4, 56 4로 약분하면 4, 1은 4, 4, 4, 16 14분의 3이네. 그래서 2가 약분될 거니까 결국 4분의 3 16분이 아니고 14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데 그 정답보다는 여기 지금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립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지금 A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7, 합사건이 10분의 9. 그래서 얘를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얘를 적어볼까요? 얘를 적어보면 PA여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요렇게 되겠죠? 조건부 확률 공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분모로 가고 동시에 일어난 게 분자. 그러면 얘는 지금 1에서 PA를 빼주면 되니까 10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 알고요. 자, 얘는 뭐예요? 합사건의 여사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드모르 간의 법칙 생각하면 돼요. 그럼 1에서 얘를 빼준 게 되잖아, 합사건을. 그러니까 합사건이 10분의 9니까 이게 10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10분의 3분의 10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쉬운 거는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서 A, 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거예요. 12개의 점이 있어요. 12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하겠다 이거죠? 그럼 얘는 66까지가 되겠죠, 전체는. 그래서 분모가 다 66이네.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1보다 큰 거를 잡으려니까 더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 뭐 이상, 뭐 이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을 생각해봐라 이거죠. 여사건. 그러면 여사건을 해보면 1보다 큰 거의 여사건은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 이 간격이 다 1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로로 바로 이웃한 점이나 세로로 이웃한 두 점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로 이웃한 두 점은 하나, 둘, 세 가지가 3번 있는 거죠. 세로로 이웃한 거는 하나, 두 가지가 4번 있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의 숫자예요. 여사건의 숫자는 3번이 3번이거나 또는 2번이 4번 있는 거죠. 이게 66분의.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66분의 9, 8, 17이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 이런 친구 있을 거야. 여사건이니까 1에서 빼줬어야죠.
1에서 빼주게 되면 이게 바로 66분의 49라는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제일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은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요 문제죠. 요 문제였을 것 같은데,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그래서 다음 규칙에 따라 ABC가 점수를 얻을 겁니다. 빨간 공이 나오면 3점, B는 1점, C는 1점을 가져가. 파란 공이 나오면 A는 2점, 6점, 2점을 가져가. 노란 공이 나오면 A는 2점, 2점, 6점을 가져가. 그러니까 빵점은 없어. 어떤 공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점수는 얻어. 이 시행을 계속해서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출 거야. 다음은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인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돼.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내용인데, 지금 꺼낸 빨간 공의 개수가 X개, 파란 공의 개수가 Y개, 노란 공의 개수가 G개라고 해. 그래서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뿐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힘들었던 친구들 대부분이 왜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막힌 거야. 근데 이건 인정해도 되는 거잖아. 얘를 뭘 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다 풀어줬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이거나 이거밖에 없대. 그래서 X, Y, G가 6, 1, 2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에 들어가는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공은 빨간 거 6개, 파란 거 3개, 노란 거 3개, 총 1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2개에서 몇 개를 꺼내는 거야? 9개를 꺼내주게 돼 있는 거죠. 12개에서 9개를 꺼내겠죠. 그런데 빨간 거 6개에서 6개를 다 꺼내버리고, 그 다음에 파란 거 3개에서 하나를 꺼내고, 노란 거 3개에서 2개를 꺼내주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가가.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가 12C3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20이 되는 거죠. 뭐 될 겁니다. 12C3과 같으니까 12, 11, 10을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면 2 곱하기 11은 22에 10 곱했으니까 220. 얘는 1, 3, 3이니까 9 이렇게 나와버린다. 여기도 똑같다 이거잖아. 220분의 9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6, 2, 2인 경우는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지만이 그 A만 24점 이상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9번째 시행까지는 9번째 시행, 10번째 시행이 아니죠. 9번째 시행까지는 빨간 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5번 나오고 2번 나오고 2번 나와야 되는 거지. 9번 시행까지는. 그래서 얘는 12개 중에 9개를 선택할 건데, 빨간 게 6가지 중에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3개 중에 2개 나오고, 노란색 3개 중에 2개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남은 공은 몇 개야? 12개에서 9개 뽑았으니까 3개 남았지.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하나씩. 그런데 10번째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 된다며. 3분의 1이지 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요게 220이었죠. 요 3하고 요 3을 약분시켜버리고 얘가 6, 3, 18 이렇게 되겠네요. 나이를 맞는 게. 그래서 이런 두 개랑 얘를 더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220분의 27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은 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왜 이런 식이 나오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일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의 장점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점수를 생각해 봐요. 점수. 그럼 빨간색이 나오면 점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A는 3점, 그 다음에 1점, 1점 얻어간다 그랬잖아. 그 X개 나왔어. X개 나왔으니까 빨간 게 X개 나오면 얘는 몇 점을 받는 거야? 3X. 얘는 X점, 얘는 X점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나오면 2점, 6점, 2점이잖아. 근데 파란색 곡이 Y개 나왔어. 그럼 얘가 2Y, 6Y, 2Y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노란 공이 G개 나왔어. 그러면 A가 2점, B도 2점, C는 6점을 받을 거야. 그러면 2G, 2G, 6G 이렇게 돼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A의 점수, B의 점수, C의 점수죠. 점수. 그런데 얘가 24점 이상이고 얘는 24점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24점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요 식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요 식을 끌고 와볼게요. 여기에 2로 묶어주면 y 플러스 g가 될 거고 24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y 플러스 g가 됩니다. 그러면 2로 나누니까 12 마이너스 2분의 3x야. 그러면 x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y하고 g를 더한 거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일단 0이나 2나 4나 6 이런 것들일 거야. 근데 0 들어가봐? 그러면 y 플러스 g가 12야? 아니 3개 최대 6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0 안 돼. 2 들어가봐? 9야? y 플러스 g가 9보다 크거나 같아? 안 돼. 4가 들어가봐. 그럼 y 플러스 g가 6 이상이 돼. x가 4일 때. x가 4이면. 그러면 y 플러스 g가 6 이상이려면 y가 3이고 g가 3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4일 때 y3, g3이 돼버린다고. 그럼 점수 넣어봐. 점수를 넣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면 얘가 24점인데 얘는 28점이 돼버려. 그러니까 너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x값이 될 수 있는 건 6밖에 없다 이거지. x가 6이다 이거야. 6 들어갔어? 그러면 y 플러스 g가 여기가 6이니까 12에서 9를 빼주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y가 g가 움직이는 범위가 이런 범위인데 0이나 3이 돼버리면 또 이 조건 점수에 문제가 생겨요. 원래는 y하고 g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y를 0으로 잡아봐. 그럼 g가 3이어야 돼. 그럼 모순. 또 y가 3이라고 해봐. 그럼 g가 0이어야 돼. 그럼 또 모순. 그래서 0과 3을 다 버려. 그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딱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x는 6으로 픽스되고. 저는 이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박스를 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정말 어렵겠지.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어려웠었어요. 뭐 7번 문제는 앞에 이제 수능인데 모의평가 문제랑 거의 똑같죠. 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봅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가 뭘 나타낸다고 했죠? B만. 그리고 얘가 4분의 1이야. 근데 A의 여사건이 3분의 2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합사건이라는 건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더한 12분의 7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올해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의평가는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의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뭐가 나올 거야 라는 예측이 가능하게끔 제가 페이퍼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뭐 그때 가서 선생님 모의평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뭐 너무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조건부 그냥 드세요 이런 문제죠. 네 그러고 먹으면 되죠. 그 다음 9번 문제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낼 건데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온다? 아니 7개에서 4개 꺼낼 건데 흰 공에서 2개 나오고 검은 공에서 2개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형 6번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정답 3번이고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제가 작년 해설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건데
앞면이 3번 나온다 그랬으니까 3번 이상. 앞면 3번 나왔다. 앞면 4번 나왔다. 앞면 5번 나왔다. 앞면 6번 나왔다. 앞면 7번 나왔다. 라고 하면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를 다 찾아서 답을 냈어요. 작년 풀이에서는. 거꾸로 저는 요번에는 여사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사건으로. 그럼 일단 3번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여사건을 생각해 볼 거라고요. 여사건. 그러니까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찾아내 보겠다라는 거지. 여사건을. 그래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앞면이 3번, 앞면이 4번. 5번부터는 안 할 거예요. 왜? 앞면이 5번 만약에 나와버리면 5번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생각해봐. 여기에 이제 뒷면 2개가 붙는데 뒷면이 어디 가서 꽂히더라도 연속된 앞면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앞면 5번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앞면이 0번 나왔다. 그럼 전부 뒷면이 나온 거니까 이게 동전 7번 던진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모두 뒷면이 나온 거야. 뒤 이렇게 7번.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7제곱. 아니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7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건의 경우의 수로만 카운트한다면 얘는 한 가지잖아. 앞면이 한 번 나온 거니. 앞면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한 번 나와버리면 이거 여사건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건 7번 중에 앞면이 나오는 한 자리를 찾아. 그럼 7가지가 있겠지. 앞면이 2번 나온 거 이거 여사건 되는 거죠. 그럼 7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1가지. 이제 앞면 3번 한번 볼까요? 앞면이 3번 나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7C3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7, 6, 5를 3팩토리얼 나누면 35가지야. 3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경우를 어떻게 카운트를 해줘야 되냐면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앞면이 연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뒷면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뒷면이 들어가줄 수 있고 여기에 뒷면이 들어가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뒷면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뒷면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뒷면의 개수, 여기에 뒷면의 개수 합쳐서 몇 개야? 4개. 근데 A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B는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야지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거고 C도 1 이상 나와야 되고 D는 0 이상 이렇게 될 거니까 음화정 만들려면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1C를 미리 줘버리는 거지. 여기서 2를 빼줄 거잖아. 그러면 음화정 됐으니까 4He. 그럼 얘는 5C2니까 10가지는 이 35가지 중에 10가지는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사실 없지.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거는 10가지지. 그럼 요번엔 앞면이 4번 나왔을 때의 여사건. 그러니까 3번 이상 나왔지만 연속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앞면 4번인데, 앞면이 4번인데 연속하지 않으려면 T가 이 사이에 껴버리면 되는 거잖아. T 3번.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얘를 다 더해버리면 돼요. 28, 30, 40. 40까지. 그래서 여사건이니까 1에서 빼준 거죠. 네. 1에서 빼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1에서 빼줬다라고 하면, 2의 7제곱이 128이잖아요. 128. 거기에서 40 빼니까 88. 8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의 7제곱을 2의 세제곱 16분의 11. 이런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풀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작년 해설은 제가 이렇게 풀었다고요. 직접. 근데 여사건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다. 자꾸 연습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래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내가 뭔가를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짧냐 뭐 이런 거는 뭐 이것도 더 빨라요. 느리지 않습니다. 네. 뭐 개수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여사건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3번 이상 나와야 되고 3번 이상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그리고 B잖아요. 이거의 여사건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거나 여기 B가 일어나지 않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요걸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의 여사건을 따질 거니까 이걸 따진다고. 그럼 이 경우를 따져주는 거죠. 3번 이상, 3번 이상 나온다 여사건, 2번까지 나온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할 수 없다. 연속할 수 없는 게 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해서 개수가 카운트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이런 것도 개념을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접근해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직접 그러면. 그랬을 때 88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88가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어디있지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면 뭐 등교 개학 후에 선생님한테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EBS 들어가면 선생님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바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5번 던질 거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이건 주사위야. 주사위를 5번.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B라고 할 거야. 근데 얘에서 얘를 뺀 게 3이 돼야 돼. 얘가 5번 나왔어? 그럼 얘가 2번 나오면 빼면 3이죠. 얘가 4번 나왔어? 1번 나와서 빼면 끝이죠. 3이죠. 3번 나왔어?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준다. 자, 얘는 5번 중에 5번 홀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고 4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5번 중에 5번 2분의 1의 5제곱이 될 거고요. 4번 중에 2번 2분의 1의 4제곱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2분의 1의 9제곱이라는 건 있어요. 그럼 얘는 1, 얘는 6, 6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똑같이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4제곱 쓰는 거는 반복이죠. 그럼 얘는 그냥 5C4 곱하기 4C1 똑같은 거니까 얘가 5, 4, 2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요 5C3 곱하기 4C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가지가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12분의 요걸 더할 거니까 36 4로 나눠버리면 9 4로 나눠버리면 2의 7제곱 128 그래서 얘가 P분의 Q 두 개를 더하면 13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은 부담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차 과제 11문제를 다뤄봤는데 제가 패스는 2문항까지 틀린 걸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항일까? 아마 3번, 6번, 6번 아니면 10번? 요 정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패스일 거고 분명히 3개 선생님이 말한 3번, 6번, 10번을 다 틀렸다 그러면 페일일 거야. 나머지 문제를 틀렸어? 이거는 나중에 등교 개학 후에 선생님과
확률과 통계에 대한 밀접한 상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얼굴 볼 때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